자, 중개보수 하다가 쉬었는데, 아까 저기 이게 더 받는 거, 초과하는 부분들 문자 얘기가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여기 이제 0.9% 요거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좀 더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과 수수하는 거 있죠?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과해서 받으면 뭐에 해당되죠? 예, 금쟁이 저쪽에 있었죠? 예, 한 푼에도 더 받으면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월급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은 거의 정착이 돼서 요율이. 그래서 초과해서 받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가 부분은 상가나 토지 있죠. 그거는 상당히 많이 초과해서 받습니다. 상가도 왜 그냥 단순하게 잠깐 조그만 입점하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법정 그냥 0.9% 하는데 보통 큰 이런 빌딩들 거래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가 보통 한 상당히 10억짜리,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한 2천 정도를 막 요구하고 3천 정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중개 실무 쪽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실력이고 그것이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0.9% 가지고 준입장과 반입장이 틀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주는데 준입장에서는 많다 그러고 반입장에서는 적다 그러겠죠. 이제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는 갖지 마시고 어쩌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이 알아서 더 줍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자 이쪽에서 있죠. 이론상으로는 예, 받으면 안 되죠.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면 알아서 이렇게 되면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힘들게 만약에 일 처리를 좀 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토지를 중개해주는데 여러 필지 중에서 두세 개가 지금 이게 무단 건축물이 돼 있거나 그것도 그 시청이랑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처리를 대신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이거 이렇게 좀 해줬으니까 더 줘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주긴 줘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불법이죠. 법에는 위반된다. 한 푼에도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 말고는 가능하면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쪽에 있는 기사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사들 보셨어요? 공중에서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거든요. 밑에 댓글 보면 얼굴이 뜨거워져요. 낯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좋은 소리가 나와요? 나쁜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밑에다가 또 신나게 또 욕 써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진짜 나쁜 소리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거 저당권 있는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중개적으로 괜찮다고 집어넣었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아마 몇 번 제가 강의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초장 때는요, 초기 때는 조금 FM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택과 주택 외로 해놓는데, 보죠. 지금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텔은 무슨 용도예요? 사무용도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원래는 업무용이라고 합니다. 업무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죠. 근데 오피스텔을 뭘로 많이 써요? 예, 주거 용도로 많이 쓰죠. 근데 이 업무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갖다가 매매하거나 임대차면 그럼 결국 몇 프로예요? 0.9%.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뭘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사무실 할 것도 아니고 살려고 주거용으로 들어왔는데
0.9% 받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도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4가지 조건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다? 85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전용 입식 부엌 있어야 돼요. 부엌. 입식 부엌이니까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싱크대 위에 물하고 밑에 하수까지 같이 있는. 그 다음에 또 부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취사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과 욕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다면, 자, 4가지. 요즘 뭐 오피스텔 화장실 없는 오피스텔 없죠. 공동 화장실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일단 85 이하이고 부엌, 욕실, 화장실 요 4가지가 있다면, 요게 4가지가 몽창 있어야 돼요. 하나를 빠지면 안 되고, 요것이 있다면 이때는 주거 용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그 다음에 교환 0.5%고요. 0.5%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등 임대차 0.4%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오피스텔 임대차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할 거라면 요거를 참고적으로 하면 돼요. 요즘 오피스텔도 취사시설 있는 거, 싱크대 있고 다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부엌, 이게 부엌이고 욕실, 화장실 다 있죠. 예, 여러분들 욕실, 화장실은 화장실에 욕실까지 같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받아라. 아예,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거 나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그대로 시도조례로 정의하는, 주택을 조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요거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항상 협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협의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피스텔 혹시나 임대차 하거나 이런 사거나 그러면 요거 참고를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가지죠. 주택과 주택외와 뭐다? 오피스텔. 그럼 이제 중개보수 계산 어떻게 하냐? 계산 방법도 기왕 본 김에 계산 어떻게 하나 보죠. 자, 매매는 매매가에다 해당 요율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월세가 임대차, 많이 하는 것이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월세가 월 100만 원씩 월세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에 100 곱하면 얼마? 손가락 꼽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에요, 1억. 예. 지금 한 분이 맞췄어요. 한 분이 맞췄어요. 그냥 100에 100 곱했죠? 제가 여기다 써놔야 돼요. 100만 원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1억이죠? 예, 1억에다가 5천만 원 하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에 거기 해당 요율. 상가 같은 경우 1억 5천에 0.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여, 이렇게 계산하여 얼마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 이제 여기서 또 용어 하나.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혹시 다른 과목에서 이런 거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과목에서는 연습 안 했는데 여기서는 연습해줘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딱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